안녕하세요. 10분 AI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 산업혁명의 역사, 기술 소개, 분야, 사례, 빅데이터 등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영상은 세 번째, AI 기술의 적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례로 교육, 생활, 의료, 영화, 영상 분야에서의 AI 기술 적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I가 교육에서 활용되며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대표적으로 콴다가 있습니다. 콴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학 문제풀이 어플입니다. AI 기반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은 사진에 찍힌 문자를 인식해 디지털화하는 기술로, 콴다의 OCR 기술은 수학 문제 속 문자, 수식, 그림의 공간적 구성을 파악하고 문자를 인식합니다. 낙서, 회전, 그림자 등 왜곡이 생긴 비정형적 데이터에서도 글자를 읽어내고 학생이 손글씨로 쓴 수식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유형과 개념을 예측하는 분류 모델도 자체 개발했는데, 학생별로 맞춤화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추천 모델 또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색 결과에 따라 맞춤형 동영상 풀이를 제공하는 구독 기능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 베타 버전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역시 강점입니다. 학생들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풀이한 문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는데, 이를 통해 30억 건 이상의 DB를 구축하고 있어 인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검색과 풀이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AI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는데, 장애인을 위해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AI가 사용됩니다. 중국의 5G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는 AI와 증간 형식을 활용해 청각장애 아동들이 수화로 글을 번역해 읽는 것을 돕는 무료 모바일 앱 스토리사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트랙아이라는 이름의 앱도 개발했습니다. 트랙아이는 어린이들의 시각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하고 저렴한 장치이며, 장애로 인해 실명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화웨이가 만든 또 다른 AI 앱인 페이싱 이모션은 감정을 짧고 간단한 소리로 번역합니다. 이 앱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보는 감정을 평가해 시각장애인이 대화 중인 사람의 감정을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 AI 기술로 눈, 코, 입, 눈썹 모양을 평가하고 이러한 얼굴 특징에 어떤 표정과 감정이 전달되는지 분석합니다.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한 무인 계산대는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고객이 계산할 때 직접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2015년 무렵 컴퓨터가 이미지넷에 존재하는 1000개의 사물 범주 인식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금융, 보험, 법률과 같은 분야처럼 대량의 문서를 취급해야 하는 업종을 포함한 전통적인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딥러닝 기반 시각 인식을 통해 대량의 문서를 빠른 속도로 식별하고 디지털화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기능형 CCTV도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화 테크노 판교 연구개발센터에서는 이상행동을 포착하면 즉시 스마트폰 등으로 알려주는 상온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의 CCTV 시스템을 작년에 선보였습니다. 이는 범죄 현상이나 돌발 상황, 사고 등을 예방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결승전이 열린 사이타나 스타디움에서는 경기장의 입장 게이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관객의 티켓 기능을 대체하는 첨단 기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입장 시 대기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티켓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단골 손님을 식별하는 등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챗봇은 고객 응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으로 가는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을 사용한 인공지능 비서도 생활 속에서 잘 활용됩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음성 입력 및 인식, 자연어 처리, 인식, 피드백 과정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잡음이 심한 상황이나 목소리가 특이한 사람,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음성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성인식 기술이 어렵습니다. 가전제품, 소비장치, 보안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격 제어 기술이 사용되는데, 모든 것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를 사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생활 속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과의 거리 및 다양한 물성을 감지할 수 있어 자율주행의 눈이 되어주는 기술입니다. 라이다 센서와 레이저를 동시에 사용하여 좋은 성능을 내게 됩니다. 가장 기술력이 압도적인 자율주행차 브랜드로는 구글의 웨이모가 있으며 현재 4단계
4단계 자율주행 테스트를 마치고 양산 공장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만듭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농작물을 원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물 간 통신 기술을 통해 창문 개폐, 사료 공급 등 원격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돼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 없이 농장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아마존고는 무인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담아서 나오면 알아서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자동 결제 기술인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은 고객이 쇼핑하는 동안 제품이 선반에 반입되거나 반품되는 시점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그 덕에 고객은 결제에 번거로움이 없고 매장은 결제와 정산 관리를 위한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똑똑하다는 뜻의 스마트와 배급망, 전력망을 뜻하는 그리드를 합친 말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합니다. 한국 스마트 그리드 협회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더해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를 양방향 실시간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전력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했을 때 전기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기가 언제 모자라는지 스케줄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제나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발전 선비를 얼마나 가동할 것인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AI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의료 분야에서 AI와 머신러닝의 활용 영역은 질병 식별, 진단, 디지털 치료, 약물 발견 및 제조, 예측력 향상, 임상실험 등에서 활용됩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구동되는 AI는 이미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분야는 각종 암의 식별과 검사 기능이며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질병 발생을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은 딥러닝 기반의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간, 직장, 전립선암 등의 질병 발생을 94%의 정확도로 예측했습니다. AI가 의사결정을 검토하고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암 연구, 임상실험 결과, 약물 개발 등의 데이터 또한 무수히 많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AI를 여러 혁신 기술에 접목한 대표적인 의료 기술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술 중 하나가 의료 영상 촬영의 특정 작업을 지원하는 방사선 전문의 보조기기인 AI 레드 컴패니언입니다. 이 도구는 각 환자의 병리학, 영상학, 실험실 및 유전학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총합해 제공하며 결과를 도출해 다음 단계를 제안합니다. AI 기술이 의료 및 제약 산업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진료와 진단에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경우 의료 부문에서 AI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들이 인구의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더 많은 의료시설과 심각한 질병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데이터 분석가들은 머신러닝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정밀의학에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및 진단은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영역은 AI가 엄청난 장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AI가 영상과 영화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흥행은 오랫동안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빅데이터가 사용되면서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블록버스터 장르가 인기를 크게 끌면서 할리우드 영화사들은 제작 예산이 너무 들어 너도 나도 예산이 수천억 드는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 제작사는 자연스럽게 파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할리우드에서는 예산의 10% 이상을 마케팅에 사용하는 등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인터스텔라, 행오버 등을 제작한 영화사 레전더리 인터테인먼트는 빅데이터로 신작 영화 블랙코드의 실패를 미리 예측하였습니다. 대중들의 SNS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블랙코드가 흥행에 처참히 실패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미 제작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작사는 블랙코드의 마케팅 예산을 최소화했고 예상대로 신작 블록버스터 블랙코드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 제작사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마케팅 비용을 줄인 덕분에 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대중화됨에 따라 우리에게 익숙해진 알고리즘의 뜻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한 절차 또는 규칙의 모음을 말합니다.
검색 결과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거나 저작권 침해 혹은 유해한 콘텐츠를 골라내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알고리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익숙한 것은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더불어 기업에는 사용자의 플랫폼 체류 시간 및 콘텐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구독자 이탈을 막는 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콘텐츠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이고, 협업 필터링은 많은 사용자로부터 얻은 기호 정보에 따라 사용자의 관심사를 자동으로 예측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두 방식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AI 기술의 적용 사례를 알아본 것에 이어 다음 시간인 4강에서는 AI와 연관된 빅데이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